자, 미국 얘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자, 정부 당국자에 의하면은 뭐 10일쯤에 귀국 전세기를 탈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는데 이 귀국 전세기 사실 뭐 냉정히 얘기하면 이 사람들 미국 관련 이 뭐 비자 관련 법에 의하면은 사실 취업이 안 되는데 취업 활동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불법은 불법이에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게 지금 저는 이제 제가 좀 알아본 바로는 이게 이 기업계에서 기업체들의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외국에 나갈 때 이 아름아름으로 그 안에서 엄청난 부패가 많이 벌어지는 그 문제가 이걸 한 몫을 했대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왜 뭐 이제 이거 뭐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남자들이 이제 뭐 이제 미국의 소속으로 미군의 소속으로 이렇게 군대를 가는 뭐 카투사나 아니면 해외 파병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럼 그 병사들한테 미군의 월급 기준으로 돈을 줘요. 그런데 그 돈을 병사들이 다 받냐? 아니에요. 국방부로 들어갑니다. 네. 그럼 병사들은 그냥 국방부에서 받는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그 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 유통 과정에서 사라지는 게 많다는 거죠. 이번에도 이게 마찬가지로 실제로 미국에 이제 나가면은 회사 측에서 지급하는 돈 한 1,500에서 1,800이 된대요. 네. 그런데 그게 다 주어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한 500만 원 정도가 주어지고 나머지는 그 안에서 많은 행정적으로 이 유통 과정에서 네. 사라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동안에 이 비자가 취업에 쓸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좀 뭉개온 그러한 좀 병폐들도 많이 있었나 봐요. 여튼 뭐 그거는 각설을 하더라도 그런 문제에서 일어났는데 이게 지금 책임 소재가 어디로 넘기느냐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전세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전세기가 나온다면 이게 만약에 국가의 잘못이다라고 100% 했을 경우에 국가가 전세기로 데려오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 신병에 대해서 당연히 자국민이니까 신병을 보호하는 건 맞습니다만 네. 여기에 대해서 금전적 손실에 대해서 국가가 떠안아야 되지만 만약에 여기에서 이게 기업에 그 관련된 예고된 부분이다. 이게 미국에서도 미리 사전에 이제 현대 같은 데다 다 알려줬대잖아요. 네. 예,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뭉개다가 이렇게 일어난 일이라면은 이건 나중에 지금 전세기로 데려오는 이런 문제들을 이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아, 우선 1차적으로 현대차에 뭐 미리 네. 알렸대요? 네. 이 체포에 그러니까 대해서? 현대차와 엔솔에도 알렸는데 또 그 와중에 지금 이제 뭐 정확하게 확인이 돼가지고 언론에 보도까지 된 상황은 아닌데 그 안에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안 들어갔는데 그날. 네. 그런데 우리는 괜찮으니까 일단 들어가자 해서 들어갔다가 또 현대의 부회장인지 좀 약간 높은 사람이 온다 해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거기에서 그대로도 잡힌 사람.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붙잡힌 사람이 안 나간 사람이랑 이렇게 좀 확실하게 갈리나 봐요. 네. 예, 그래서 사전에 미 정부 당국에서는 고지가 분명히 있었던 건 맞고 심지어 몇 개월 전에 이 모하비 공장이었던가요? 거기에 현대차 공장에서 비슷한 일이 한 번 더 있었대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부분이 이게 좀 책임 소재의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시끄러워질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원래 이 지금 비자 예. 문제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일기 때도 한번 이 관련된 비슷한 일이 있었고 예, 그리고 그게 이제 모하비 공장 사건. 그 예. 트럼프 이기 출범하면서 사실 당선됐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불법 이민자들 그렇죠. 추방하겠다 이게 굉장히 강했잖아요. 예. 근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번에 이런 한미 이 협상을 하면서 네. 엄청난 투자를 하겠다라고 뜯긴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비자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게 저는 이거는 정말로 맞습니다. 국가적으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던 1차적인 건 저도 분명히 있다라고 예.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 책임 부분은 이제 문 PD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적절한 대응을 했냐 이걸 같이 한번 따져봐야 되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정말 네. 좋은 지적인 게 이게 그것 때문에 이게 정부와 이제 기업체 간의 책임 공방이 앞으로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몇 해 전에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도 이 비슷한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기업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건 또 그거대로 무능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확실히 좀 책임 소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투자금은 투자금대로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오히려 돈 주고 뺨 맞은 꼴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어찌됐건 간에 구금을 이렇게 당하신 분들과 이렇게 인터뷰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총 이게 한 그쵸. 500여 명, 그러니까 475명이었던가요? 네, 그리고 한국인 근로자가 332명이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정확한 게 카운팅이 됐군요. 네. 350여 명 뭐 이런 얘기 나오던데.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제 일반인들이 가서 이제 면회를 지금 한 두 번, 이틀 네. 정도 한 것 같죠. 이제 일어난 지가 사흘 정도 됐는데 예. 지금 굉장히 열악하다라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뻔히 알거든요. 6개월 네. 미만이면 사실 이렇게까지 안 하는데 네. 지금
굉장히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그리고 이 어찌됐든 전 세계로 지금 데리고 오겠다 이것까지 이제 정부랑 협상이 됐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회나 이런 것들이 뭐 하루에 20명 정도밖에 안 되고 이렇게 굉장히 강경하게 여전히 나오고 있어서 네. 저는 전반적으로 진짜 우리가 계속해서 의심하는 부분이 있잖아. 이게 예. 과연 단순한 걸까? 아니면 네. 지금 현 이재명 정부에 대한 불만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맞습니다. 얘기를 나오는데 예. 저는 지금 이렇게까지 정부랑 어찌됐던 추방이죠. 사실상 뭐 석방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예. 추방되는 이 상황이 결정이 났는데도 이렇게 면회를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다라는 건 네. 대놓고 지금 굉장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렇죠. 네, 의심도 들어요. 네, 부인님께서도 왜 윤통이었으면 압수수색 안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뭐랄까요 이 정책 방향 같은 거나 봤을 때 뭐랄까요 완전히 원칙주의자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네. 우리 흔히 이제 유도리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데 왜 인텔 같은 기업이 예잖아요. 인텔이 신주를 10%를 발행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정부에게 넘기기로 했죠. 네. 예, 우리도 지금 우리 기업들도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인텔이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명분이 뭐였냐면은 원래 지금 현 대표가 현 CEO가 중국과 이렇게 좀 관련성이 좀 높고 중국과 자꾸 이렇게 좀 협업을 하려 한다. 네. 이런 게 지금 이제 기술 보안 문제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너네 CEO 가라 이러면서 이렇게 지금 공격이 들어가니까 네. 신주 10% 국가에게 넘길 테니까 당신들이 컨트롤을 할 수 있게 할 테니까 우리 CEO는 좀 지켜달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CEO를 또 안 잘랐어요. 뭐 예,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원칙적으로 집행을 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네. 트럼프 행정부가. 본인 마음대로가 많죠. 그러니까요. 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원칙을 들고 왔다. 홍영권님 말씀처럼 그 이면을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거죠. 여튼 이 문제는 지금 저희가 메인 이슈로 잡아놨기 때문에 이따가 메인 1번에서 여러분께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네. 새벽 뉴스 지금 이제 정부조직법을 저희가 새벽 뉴스로 좀 여러분께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검찰청이 드디어 아유 이거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죠? 그렇죠. 76년 만의 역사 속으로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이제 검찰이라고 하면은 그 공안 문제 때문에 좀 너무 그 과도한 이런 수사와 그런 문제 때문에 뭐 상처를 입으신 분도 많고 동시에 또 이제 범죄와의 전쟁이나 이러한 많은 그 역사 속의 사건들 때문에 또 이제 나라의 깡패가 없어지고 치안이 바로 서면서 또 신뢰를 보내기도 하고 그 안에서 또 이제 모래시계 같은 그러한 드라마를 통해서 이 검찰이 이제 정의감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신뢰를 보내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영화에서 등장하는 검찰들은 죄다 이제 부패하고 이런 사람들로 많이 비춰지게 됩니다. 그러한 일부 그래서 이따가 제가 소개시켜드릴 이 사설을 하나 갖고 왔는데 일진 때려잡자고 학교를 없앤다는 게 말이 되는가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네. 근데 결국 그 학교 76년 만에 폐교가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검찰의 비판이 있었고 그게 뭐 사실 일부 그런 부분들이 있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아예 그 조직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러니까요.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무슨 그 옛날에 그 심영래 씨가 그 한의원에서 이제 일하는 그런 컨셉의 그 코미디 극이 있었어요. 그 뭐 아마 시청자분들 아실 텐데 그럼 이제 환자가 아프다고 들어와요. 심영래요? 네, 환자가 아프다 들어와요. 네. 심영래 씨가 저보다도 어릴 때예요. 네. 그러니까 저 완전히 맞아요. 아기 때 본 거죠. 기억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기억이 안 나시는구나. 환자가 들어오면 뭐라 하냐면은 일단 부검부터 합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건 이제 코미디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일단은 없애고 봅시다. 이렇게 나오니까. 가끔씩 깜짝깜짝 놀래요. 저는 부피디님이 얘기할 때마다. 그러니까 저보다 어린 것 같은데. 깜짝깜짝 놀래. 그 예를 지금 제가 이해하려니까. 그렇군요. 네. 우리 그래도 우리 식구 여러분들은 이해하시겠죠? 네. 신하님 하하하 하시는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 변방의 목소리 말고 뭐 하나 있어요. 제가 지금 코너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갑자기 굉장히 지금 진중한 얘기하다가 제가 갑자기 알겠습니다. 바로 넘어가보죠. 네. 상록수님께서 검찰청 폐지되고 공안청이 신설되나라고 하셨는데 그 공안청으로 가기 전 단계인 것 같습니다. 정부 조직 한번 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됩니다. 빨간색이 이제 신설된 그러한 부처죠. 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딱 보는 순간 벌써 이진숙 추방법에 의해서 방통위가 사라지고
라벨링만 바꿨는데 위원장은 나가래요. 네. 예, 이게 지금 법이랍니다. 예, 이거 참, 어이구. 그래서 저게 또 다른 이게 네. 기재부가 지금 쪼개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게 또 기재부면 장관이고 뭐 다 같이 있잖아요. 금융위원장 그쵸. 그 같이 있고. 예. 그럼 여기도 없어지는 거냐라고 했더니 그 당시 민주당이 그건 또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이제 지금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마 이것도 해결돼야 될 거라고 예. 보여요. 네. 자기들도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목적에 놓고 바꿨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볼 정도의 지능은 안 되고. 예,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기획예산처가 이제 국무총리 산하에 이제 생깁니다. 네. 예, 기획예산처 그리고 이제 재정 부분은 재정경제부로 이제 따로 이렇게 나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통계청 같은 경우는 이제 지식재산처라 해서 통계청을 처로 격상을 시킵니다. 아, 죄송합니다. 국가데이터처로. 예, 국가데이터 이제 통계청이 아니라 국가데이터처로 이제 처장격으로 이제 급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네. 예, 이런 식으로 기능 강화로 이렇게 바뀐 것도 있고, 금감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능 이관 파트가 있고, 예, 여기 뭐 재경부나 마찬가지죠. 예, 그리고 이제 환경부가 이제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이렇게 또 예, 신설격으로 이제 바뀌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게 문제인데, 여러분 이게 보면 이게 다 행정부잖아요. 이 행정부에서 다 이게 보면은 여기 행안부 소속으로 이제 다 이제 갈리는 건데 검찰청은 법무부의 공소청 이거 하나 남습니다. 기소 기능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수사밖에 못 하는 겁니다. 그럼 기존의 검찰들이 뭘 해야 되는가? 이제 딴 데 가가지고 중대범죄수사청 가서 수사관이 돼야 되는 거죠. 예, 네. 검사하다가 수사관을 하든지 아니면 공소청에 남든가 아니면은 기소 전담만 하는 사람이 예. 되던가 아니면 그냥 나가야죠. 뽑고 나가야죠. 네. 변호사로 나가야죠. 그럼 그런 식으로 에이스들이 자꾸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아있는 검사들이 남아있는 분들도 물론 대단하시지만 이 뭐랄까요 수치상 정량적으로 평가를 해보면은 아무래도 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그렇죠. 없다. 예, 네. 이게 많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죠. 자, 행안부 밑에 이게 대박이에요. 경찰청도 있고 중대범죄수사청도 있고 행안부가 수사권을 다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공룡, 완전 비대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저렇게 되면은 이제 사실 우리가 권력이 비대해지는 이유는 하나죠. 그 권력을 감시할 수 있는 곳이 없을 때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지금 딱 그런 상황을 네.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맞습니다. 네. 행안부가 얼마나 비대해지는지 저희가 지난주에 이거 말씀드릴 때 이 중대범죄수사청을 그럼 법무부 산하에 둘 것이냐 아니면 행안부 산하에 둘 것이냐 이걸로 여당 내에서도 다툰다 했잖아요. 네. 정성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반대했죠. 예. 행안부에 들어가는 왜냐하면 행안부 조직이 너무 비대해질 수 그쵸. 있다라고 해서 네. 반대를 했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뜻대로 지금 아래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렇죠. 네. 기존의 법무부 산하에서 그냥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처 이렇게 두면은 어차피 기소와 수사가 법무부 산하에 있어서 그 자기들끼리 그냥 사무실만 따로 쓰면서 니들끼리 또 짝짝꿍할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검수완박이 아니야라고 하면서 강제로 옮기게 됐는데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경찰청과 국수본과 중수청 3대 수사기관을 거느린 공룡 행안부가 탄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탄생하면은 옛날에 검찰이 이제 공안검찰 시대 때 왜 엄청 막강했잖아요. 그땐 또 안기부 이 파워까지 같이 결합돼가지고 네. 사실상 이제 군과 검찰이 좀 함께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막강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은 막강한데 그걸 처리할 능력이 없어요. 이게 사실상 다 경찰이 다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경찰이 지금 업무가 완전 로드가 걸릴 대로 걸려가지고 이거를 다 감당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검찰청을 날리면서 이렇게 공능격으로 몸집만 키워놓고 그러니까 이제 차는 모닝인데 이 차체에다가 이제 완전 트럭을 씌워놓은 거예요. 네. 이게 되겠냐고요? 이게 굴러가겠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물론 경찰분들도 뭐 수사나 이런 것들 잘 하시겠죠. 그런데 예.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시스템을 가지고는 네. 검찰의 수사력이 훨씬 더 높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그럼 경찰의 수사 능력을 키우고 난 다음에라도 했으면 그러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피해가 네. 좀 덜할 수 있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그러니까요. 일만 지금 많이 몽땅 다 가져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바꿔버리면 네. 그러면 수사가 제대로 안 되면 그거 누가 피해 입습니까? 그러니까요. 결국 국민들이 입어요. 네.
심지어 수사 기소를 분리만 했고 아직까지 날리기 전인데도 그 몇 개월 사이에 미제 사건이 막 폭증하고 그렇죠. 그 사이에 또 특검까지 해가지고 전체 검사의 한 6%인가요? 인력을? 네. 그것도 완전히 그냥 에이스들만 이제 고르고 골라가지고 데려갔으니까. 지금 특검 3개 가동하는데 검사만 100명 네. 넘게 200명 가까이 지금 그쵸. 지원이 됐다라고 하니까요. 네, 그럼 네. 미제 사건이 확 늘어버리잖아요. 예,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와중에 또 이렇게 바꿔버린다니. 그래서 결국은 네, 데일리 안에 한 칼럼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진 잡자고 학교를 없애나라고. 이거 딱 적절한 표현 아니에요? 네. 예. 자, 그래서 여기 말풍선이 굉장히 많이 등장할 건데 여러분 임은정 우리 모두의 공분을 사는 진짜 검사들에게 들이바치고 있는 임은정의 망신에 대해서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NS 검사. 맞아요. 검찰에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네. 검찰에 임은정이 있다면 네. 국회는 SNS 조국이 있다. 뭐 그쵸. 약간 이런 느낌인데. 예. 네. 여기서 이번에 와서도 상관 치받기 이 본능을 제어를 못하고 또 이제 정성호에 대해서 한번 공격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당에서도 자제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사람이 임은정이죠. 그렇죠. 네, 뭐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인 것 같아 참담한 심정이다. 예? 당신마저도 검찰에 장악돼 있다. 이렇게 정성호 법무장관마저도 공격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임은정에게 상관 치받기를 그대로 되돌려줄 기회를 기다리던 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의 예. 뭐 실명 거론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죠. 그렇죠. 네. 예. 여기에서 진술 청취나 면담 정도는 몰라도 보완 수사라는 걸로 수사권을 놔두면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간판만 갈고 수사권을 사실상 보존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제 시작되는 거죠. 이 서울고검검사 공봉숙 검사가 이제 첫 타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에 대해서 진짜 말이 안 되니까 이분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으면 얘기를 했겠어요. 검사 일을 해본 사람이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을 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검사 일도 안 했으니까 네가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요. 지금 떠드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 검사 맞냐? 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놓고 아주 정신 차리기를 바란다 이랬는데 보통 이런 얘기하면 야 그래도 어떻게 후배가 너무한다라고 했는데 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이런 얘기를 해도 한마디 못할 사람이 딱 한 명 있죠. 네. 임은정이죠. 본인이 그렇게 위를 치받았는데 그냥 돌려받는 것뿐입니다. 근데 진짜 이게 본인 일에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자꾸 딴 곳에서 자기의 능력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 전형적인 사람이 임은정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검사 생활 중에 보안 수사 안 해봤냐 이 네.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아마 별로 안 해봤을 거란 얘기가 아하. 하다해요. 예, 실제로 안 해봤다 뭐 그런 얘기 네, 많이 있죠. 하다해요. 예, 뭐 공소장이랑 그다음 불기소장 네. 이것만 써본 게 아니냐. 현직 검사들은 임은정이 도대체 제대로 된 수사를 언제 해봤냐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하고 하도 네. 능력이 안 되니까 하다가 옆으로 그냥 다른 사람이 한테 넘긴다거나 뭐 네. 이런 상황들 많지 않았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 지금 동부지검장이잖아요. 그렇죠. 아, 대단한 것 같아. 네, 그래서 그날 예. 그런 얘기 되게 우스갯소리 많았잖아요. 그 동부지검장 온다고 해서 그 동부지청 주변으로 회식이 늘었다. 네. 왜요? 열받아서 한잔 하러 가야 되니까 이게, 내가 어떻게 쟤를 모시냐. 예. 이래서 그 주변으로 그날 회식이 엄청 늘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정부가 술을 권했네요. 그렇죠. 예. 근데 회식은 이럴 때 하는 거 아닙니까? 화가 맞아요. 났을 때. 맞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앞으로 조국 얘기도 할 텐데 어처구니 없는 때 회식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맞습니다. 이럴 때 회식하면 우리가 그래 그럴만하다 이런 예. 얘기 하잖아요. 말 같지도 않은 상관이 올 때. 그러고 보니까 네. 조국 당도 조국 이제 끌려가가지고 조국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네, 구속 그 확정됐을 때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회식하다가 노래방 갔다는 거. 예, 그래서 네. 또 이렇게 건드리고 참 정말 회식은 회식에서만 끝나야 된다고 봅니다. 법무연수원의 정유미 연구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름 모르고 말만 즐긴다라고 했습니다. 국회에서 한 말씀 했다 해가지고 동영상 봤더니까 역시나 내용이 없더라. 말은 했는데 내용이 없어요. 네. 예. 뭔가를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깔아뭉개는데 실질적 내용은 없다. 과장된 비난이거나 근거 없는 허위다라고 와 이렇게 대놓고 그냥 이런 게 이 포스에 올라오는군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요런 말하고 요런 행동하는 사람들 네. 민주당 인사들 중에 많이 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죠? 예. 네. 게다가 심지어 여기에서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 근태 문제. 문영배가 떠오르는 그런 한 대목인데 형사부 검사일 수행보다는 SNS만 충실하며 국민이 아닌 정치 쪽만 바라보고 살며 이른 소홀히 한 결과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죠. SNS 검사 바로 이제 그냥 상징하는 그 한마디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여기 서울중앙지검의 안미영 검사도 본업과 부업이 바뀌었다라고
그러면 본업은 뭔가? 예, 인플루언서가 본업이다. 그쵸. 예. 근데 참 인플루언서도 참 그 수준 미달의 인플루언서인데, 예, 검찰 개혁이 아니라 형사사법 체계의 붕괴다라고, 예, 이렇게 아주 진짜 뭐랄까 진짜 맵게 까요. 네. 예. 아니, 그런데 저런 사람도 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확실하게 보상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확실한 보상이죠. 이게 지금 지검장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네,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이제 차진아 교수죠. 예, 고려대 로스쿨의 차진아 교수가 이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을 짚습니다. 네. 위헌 문제를 짚고 있네요. 그렇죠. 예, 네. 이 검찰청이라는 것은 헌법상 기관이잖아요. 그러면은 개헌을 해서 바꾸든가. 근데 개헌도 없이 명칭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실질적 그 권한은 이제 그 조직의 실질이죠. 그 실질을 바꿔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헌법상 기관인데 하위 법률이 변경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아마 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을 두고 네.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 위헌 관련된 소송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면은 형사소송법 자체를 완전히 다 뜯어고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유예 기간을 지금 1년 뒀어요. 네. 이 안에 이 형사소송법 다 뜯어고치는 거는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 법이 또 듬성듬성 또 그러니까요. 엄청 너덜너덜하게 갈 텐데 네. 이것도 걱정이에요. 그래서 그 제 패친 중에 한 분은 향후 1년 반 동안 그 사이가 재산 관련 범죄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다. 그래서 여러분도 뭐 넓게 잡아서 2년까지는 앞으로 2년까지는요. 진짜 갑자기 뭐 일확천금이나 아니면 누군가의 이제 뭐 이렇게 유혹이 다가온다. 이 돈 관련해 가지고는 반드시 이거 피해야 됩니다. 이거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하니까요. 정말 좀 보수적으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